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10일 애국 개몽운동 교육과 산업에 힘쓰다입니다. 이 주제는 내용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개몽 단체들의 활동, 교육, 언론, 산업 이렇게 조금 내용이 잡다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면 전부 다 하나의 내러티브로 쭉 연결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살려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계시는 영상인데요. 지식 채널 2의 가장 적합한 자의 생존이라는 영상입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는데요. 제국주의의 기반 논리였던 그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활용하면 주제 열기를 진행하기가 쉬워서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제 열기에 보면 당시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을 기르자는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곧 바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기반 논리도 사회 진화론이었지만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논리도 사회 진화론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 진화론에서는 힘이 있으면 잡아먹고 힘이 약하면 먹히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소주제 1은 일제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크게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중심으로 한 토지 약탈 그리고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과 차관 제공 강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예속해 들어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힘으로 나라를 뺏으면 그만이지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예속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뺏는 것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 두 번째는 국채보상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인데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당시 사람들도 일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녀자와 하층민까지 각계각층으로 호응했다는 것은 일본의 의도와 숨은 목적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어난 최초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후에 3.1 운동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에도 계속 그 기억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들 또 기존의 교과서들과 마찬가지로 보안회의 황무지 개관권 철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리고 대한협회로 이어지는 단체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나열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대한협회가 입헌 군주제 실현 방법에 의해 방법을 생각하면서 정당 정치까지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부분은 기존 교과서에서는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생각을 어, 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국제보상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죠. 대구에 있는 국제보상 운동 기념비의 모습과 함께 국제보상 운동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야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만의 국제보상 운동이 아니라 이제 세계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언론, 교육, 시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도표와 인물 그리고 사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언론과 교육입니다. 애국 계몽에서 계몽이란 말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둠에서 열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지를 일깨워준다는 뜻인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 격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한 또 어둠 속에 있는 민중을 당시 애국개몽운동가들은 어떻게 일깨운다고 생각하느냐? 그 방법은 바로 그 언론과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언론은 현재의 기성세대들을 그리고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계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그 신문들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한성순보, 그다음에 독립신문, 뭐 대한매일신보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신문을 다루었고요. 무슨 신문 누가 만들고 뭐 어디서 발행했고 이걸 꼭 안다기보다는 당시 신문이 어떤 기능을 하고 민족의 의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역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독립신문을 보고 당시 그 미서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이 당시 신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학생들에게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장면 하나로 임팩트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학교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정부 주도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뭐 동문학이라든지 유경공원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민족 의식을 기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근대 의식을 싹 틔워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세운 사립학교 이런 학교로 셋으로 나눴는데요. 이 세 학교는 각각 목적이 다르다는 차이점과 하지만 모두 근대 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어떤 공통점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 톡톡에서는 개학이 소학교의 모습을 다루었는데요. 현재와 같은 학교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지금의 학교 모습과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운동회가 열리고 막 만국기가 펄럭인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크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의 역할이 이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런 부분은 유사하다는 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물톡톡에서는 베델과 헐버트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숭고하고 보편적인 그런 인류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김구 선생,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듯이 베델과 헐버트 같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외국인을 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주제는 신민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애국 계몽 운동은 어,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의병 항쟁에 비판적이었지만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무장 독립 투쟁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애국 계몽 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다른 애국 계몽 운동 단체와는 조금 다르고 나아가서 이후에 독립 운동에 어떤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남만주 삼원부에 독립전쟁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에 건립 계획을 세우는 등 무장투쟁의 노선을 분명하였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이후에 임시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어떤 독립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신민과 국민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주제로 마지막 소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애국 계몽 운동은 애국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몽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신분이 신민인지 국민인지 이것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예시로서 우리 교과서에는 미처 그림을 실지 못했지만 관민공동의 연사로 나선 백정 박성춘을 그린 민족 기록화가 있습니다. 백정 출신으로서 어떤 신분의 해방을 경험하고 이 독립
협회 관민공동회 연사까지 된 것이죠. 특히 그의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그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람에게 귀천이 따로 없음을 증명한 백정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물 톡톡에 실어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보면 개화기의 애국과 계몽, 독립과 민족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드라마가 10년 전쯤 SBS에서 방영된 재중원이 되겠습니다. 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서양 의사가 되는 이야기가 박서양을 모티브로 한 부분이죠. 이 드라마는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영상 클립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은 장면은 수업에서 활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역사 토파보기는 외세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개항기의 경제를 뭐 일반적으로 나눌 때 개항 이후 이제 거류지 무역 때죠. 그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적 이후 내지 무역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상인들의 피해를 입고 경쟁이 심화된 때죠. 그리고 아관 파천 이후 이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 국권의 어떤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본격화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갑오개혁 이전의 내용은 102페이지와 106페이지에서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후 상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원래는 주제 본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주제별 구성을 하다 보니 이야기의 흐름이 좀 일관적이지 못하고 뜨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특집으로 만들고 이렇게 양면으로 대조적으로 분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는 지도를 보여주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 외세의 경제 침탈을 정리를 했고요. 오른쪽에는 경제적 구국 운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재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도 내용량이 많아서 페이지도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시간으로 수업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2시간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시간으로 나눌 경우에는 또 1시간 수업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활동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